오늘도 특별한 두 커플을 모셨습니다. 가족보다 더 맞아. 닮은 두 사람이죠. 요리 연구가 이혜정, 개구먼 홍윤아. 살림남 부자 김승현 그리고 김원중 아버님. 야, 이제 방송인 다 드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올라서 아버님 그러면은 저보다 고개를 더 숙이면서 아이 선배님. 항상 선배. 방송 새내기. 아니 아버님 처음에 섭외 전화 왔을 때 아들하고 단둘이만 나오세요 했을 때 좀 떨리거나 뭐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 영자 씨, 그래도 제가 방송 2년 차예요. 2년 차도 뭐, 오, 지금 떨리고 그런 거 없어요. 예. 아니 근데 아버님이랑 같이 다니면 뭐 아버님을 찾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저한테 찍어달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아들 얘기는 다 하잖아요. 제가 잠깐 시간 있으면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사실은 이번에 살림남 촬영 갔을 때도 한 400명이 승현이를 환호 안 하고 전부 저만 그냥 그 김원중 사진 찍어달라고.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승현이를 띄워줘야 되는데 그런 걱정이 좀 많이 앞섰어요. 전혀 걱정스러운 표정이 아니시네요. 굉장히 행복한 표정으로. 그러니까 너무 즐기시는 것 같아서 보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김승현 씨. 저는 요즘에 묻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래서 외모로는 이번에- 두 분이 더 가족하신 분이잖아요. 홍윤아 씨 성대모사 많이 보셨잖아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하죠. 굉장히 잘하죠. 근데 과장도 좀 많아요. 네. 성대모사는 무조건 과장을 네. 해야 돼. 원래 하는 거 시그니처 한번 보여주세요. 선생님 어떻게 하시죠? 막 상냥하게 왔으면 어머 잘하죠. 어머 잘해요. 네, 어머니는 저희 둘이 같이 뜨게 만들었잖아요. 막 이렇게 해서 근데 그대로 하면 안 되고 조금 더 과장을 해야 되죠. 과장을 해야 되죠. 잘하죠. 공기반 소리반으로. 홍윤아 씨가 선생님 걸 보고 저 개그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어디 가서 선생님한테 그거 해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이제 강의도 가고 그러면 다들 그냥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제가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다 손들어서 얼마나 맛있게 그것 좀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질문인데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래서 하면 그냥 늘 웃고 가시죠. 네, 네, 얼마나 네. 맛있게요? 한번 선생님 두 분이 같이 한번. 네. 얼마나 맛있게요? 진짜 맛있게 느껴져요. 그 얘기 때문에 더. 이혜선 선생님은 네. 뭐 이제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 있거나 그런 연차는 지났죠? 제가 올해로 40년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고민은 시집 안 간 딸 때문에 고민이죠. 여기 있잖아요. 아니야. 아버지, 그렇게 막 들이대시면 안 돼요. 바로 얘기 없이 그냥 여기 있잖아요. 아, 지금 이혜선 선생님 당황했어. 아니 너무 갑자기 여기서, 예. 너무 미남이라 제 딸이 편치 않을 것 같아요. 승현 씨 너무 자, 오늘도 역시 세 가지 고민이 도착해 있는데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자, 산으로 가는 고민. 사는 게 쉽지 않네요. 아, 변한 남자. 네. 사는 게 쉽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11살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은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이에요. 어머나. 요즘 초등학교 2학년 9살 여동생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어요. 여기 있던 내 초콜릿 어디 갔지? 언니 내가 먹었는데? 아 뭐야 왜 네 맘대로 먹어? 아 그럼 네가 먹은 그 쓰레기라도 치우던가. 내가 왜? 언니가 해. 아이고 미치겠다. 아이고 미치겠다. 아이고. 게다가 같이 등교하는 길은요. 야야야야 차도 말고 인도로 가야지. 상관하지 마. 어머. 빵빵빵빵 끼. 내가 위험하다고 했지. 아 언니 제발 신경 끄라고. 아 진짜 퍽퍽. 시도 때도 없이 저를 꼬집고 어머, 동생이? 등짝 머리도 때리는데요. 제가 볼 세다. 땐 이 짜증을 폭력으로 잘못 해소하는 것 같아요. 근데 더 문제는요. 너 언니 왜 자꾸 때려 죽을래 진짜. 너희들 싸우지 말랬지? 엄마 언니가 그랬어. 한장을 노릇이지, 이거. 다 경험했어요? 너 언니면 언니답게 굴라고 했잖아. 맞아. 항상 엄마는 동생 편만 든다는 거예요. 동생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제 소원 좀 안녕하세요에서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홍윤아 씨는 언니 있잖아요. 네, 저도 자매인데 3살 터울이에요. 근데 저는 주변 시선 때문에 어릴 때 많이 싸웠어요. 저희 언니가 되게 말랐어요. 어릴 때부터 말라가지고. 우린 그것 때문에 손에 너무 갔어, 그지? 저희 언니가 키가 168인데 지금 인생 최고 몸무게를 찍은 게 54kg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전 단 한 번도 언니 거 뺏어 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길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항상 그래. 언니 거 그만 뺏어 먹어. 언니 거 그만 먹어. 그래서 오래 많이 사니까 언니한테 괜히 내가 언제 언니가 뺏어 밉지. 먹었어 이러면서 또 언니가 싸우고 늘 밉지. 억울하잖아. 네. 늘 억울해. 자, 고민의 주인공 모실게요.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아이 귀여워. 네, 세상에. 안녕하세요. 4학년 3반 전지윤입니다. 동생 때문에 정말 고민이라는 거죠. 네, 동생이 초콜릿이나 막 과자 같은 거 있으면은 맨날 뺏어 먹고 동생한테 초콜릿도 나눠주면 안 되니 막 해가지고 제가 그 안에 4개가 있어서 2개를 줬어요. 공평하네. 근데 그 냉장고에 있는 초콜릿 3개를 먹고 싶다 했어요. 그건 내일 먹으려는데 그래서 자꾸 막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아니 싫다고 하지 말라고 좀 짜증내고 했는데 엄마가 너 그럴 거면 초콜릿 다 버려. 그래서 그냥 아니요 그냥 줬어요. 그래서 진짜 억울했어요. 저는 자기는 좀 먹을 거 다 먹으려 했었는데 꼴만 뺏어 먹고. 두고 먹지 말고 바로바로 받을 때 바로바로 그래서 먹었어야지. 바로 먹어버려. 야, 네 먹을 거 먹었으니까는 내 거 좀 뺏어 먹지 말고 좀 그렇게 하라니까는. 그러니까 뭐래? 왜 싫어? 언니 거 먹을 거야. 그렇게 당당하게 뻔뻔하게 말해? 네, 그래서 진짜 뻔뻔하더라고요. 진짜 뻔뻔하더라고요. 그러네. 근데 아까 동생이 뭐 언니를 꼬집고 때리기도. 네, 그래서 여기 피멍 뚫어있어요. 아유, 세상에. 학교 가는 길에 그 신호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근데 동생이 트럭에 이렇게 칠 뻔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끌어당겼어요, 가방을. 근데 동생은 왜 끌어당기냐고 머리 쪽하고 등 쪽하고 막 때리고. 동생이? 그러니까요. 구해줬는데? 차오는 거예요, 얘기했어요. 근데 동생은 언니 미안, 쏘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귀여워. 그러면 걔 말대로 해주지. 신경 끄면 되잖아. 실은 엄마가 이렇게 동생 잘 보라고. 선생님 말을 너무 안 듣네. 동생은 몇 살 때부터 말을 그렇게 안 들었어요? 그리고 5살 때부터는 말 잘 들었는데. 동생이 5살 때. 네. 근데 6살 때부터 갑자기 막. 6살 때부터? 네. 그때 어땠어요? 6살 때 확 변했을 때 어땠어요? 이거 진짜 당황했어요. 당황했어요. 6살 때 당황 많이 했네. 동생이 변한 것 중에서도 어떤 게 제일 속이 상하고 이렇게 많이 달라졌어? 이렇게 놀랬어? 원래 미라주에서 논다고 했어요, 놀이터에서 6시까지. 근데 6시 넘어서 8시 30분 반에 들어왔어요. 집에. 동생이? 네.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늦게 왔다라는 네, 거. 그래서 늦게 와가지고 진짜 신기 불편했어요. 심기가 불편했어요. 심기가 엄마는 말을 이렇게 동생을 시키지 챙겨. 않고 미주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다음부터는 그렇게 막 친구 집에 엄마 그릇도 가지 마, 알았지? 하고 막 그냥 지나갔어요. 엄마가? 그래서 동생이 더 버르장머리여서 언니한테 대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동생 편 들어주니까. 아, 엄마 믿고. 네. 동생한테 저거 우리 형제가이잖아. 우리가 좀 재밌게 지내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재밌게 지내고 싶은데 동생은 진짜 말대꾸를 잘해요. 근데 그거를 또 넘어서야 막 이 나쁜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저 새끼 고양이 귀엽지? 아 자마 미치겠어. 돌겠어. 막 이런 말을 쓰는 자마 거예요. 미치겠어. 돌겠어. 그래서 애들 따라. 그러면은 우리 친구는 언니가 심기가 불편해. 이건 어디서 배웠어? 아니 엄마가 맨날 신기 불편하다고. 다 이유가 있어. 그래. 다 이유가 있어. 동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언니 사연을 막 읽는데 동생이 막 까르르까르르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가 얘기한 건 다 사실이에요? 네. 인정해. 아이, 쿨한데? 인정했어. 언니 때리고 꼬집고 그런 거 다 사실이에요? 네. 본인이 잘못한 걸 그러면 지금 인정하는 겁니까? 네. 지금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을 빨리 마무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언니는 왜 때렸어? 지훈이 언니도 그 절 마구 때려요. 언니도. 언니가 먼저 때려서 때린 거야? 네. 뭐야? 그러니까 쟤는 말을
저도 먼저 때린 적은 있어요. 동생이 언니 먼저 때리면 안 되잖아. 그지? 네. 근데 왜 먼저 때렸어요? 왜 먼저 때리냐면요. 액체 괴물도 못 만지게 하고 액체 괴물. 저는 좀 만지게 해줘요. 근데 언니는 안 만져서 서운했구나. 서운했구나. 그러니까 너는 네 걸 만지게 해주는데 언니는 언니 액체 괴물을 못 만지게 해요? 네. 지훈이 언니가 조금만 잘해주고 그렇게 많이는 안 잘해줘요. 언니가 요즘 따라 좀 변했어? 어떤 게 변한 것 같아? 자꾸 귀여운 척도 귀여운 척도 귀여운데만 귀여운 척해. 아니 조금만 잘못해도 지훈이가 소리야라고 하고 그다음에 제가 지훈이 보고 야라고 부르면 그냥 바로 손으로 꼬집고 왜 야라고 불러요? 언니라 그래야지. 요즘에 심기가 좀 불편해요? 뭔가 혹시 사춘기가 온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뭔가 왜? 뭔가가? 어떤 변화가 있는데 마음에? 약간 좀 동생에게 이렇게 불만평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동생이 없어지고 싶고 약간 좀 이렇게 죽고 싶고 이렇게 죽고 싶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막 아니 그래? 근데 동생이 막 장난치는 것도 좀 힘들어? 네. 왜 외롭고? 네. 야 갱년기야 그거는. 아니 진짜 그러게. 아니 진짜야? 그러면은 동생도 언니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왜요? 네. 왜요? 왜요 이 좋은 언니가? 언니는 액체 괴물도 못 만지고 그 다음에 제가 언니 몰래 만지면 바로 꼬집고 그 다음에 세게 꼬집고 그 다음에 저가 꼬집고 그 다음에 언니가 꼬집고 자꾸 싸워요. 아니 근데 부모님 두 분 계시는데 내 두 딸들이 이렇게 심각한 줄 아셨어요? 잘 몰랐습니다. 아빠들은 그렇지. 요즘 애들이 워낙 말을 좀 세게 하는 편이고 집에서는 이제 둘이 싸울 때 그만해라 이 정도까지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양쪽 다 이제 편을 안 들려고 하죠. 안 들라고. 언니한테 야라 그러고 언니를 막 대들고 했을 때 좀 엄하게 혼 내셨나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언니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리고 저 엄마 부르는 소리가 10이면 10, 다 그냥 지들 싸울 때 고자질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저는 그러죠. 차라리 내가 나쁜 엄마가 됐기 싶어서 두 아이를 자꾸 박치기를 시켜버려요. 얘 박치기요? 박치기? 그냥 세게, 이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 정도? 예. 유도스럽게 많이 해서 저는 그게 좀 만성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사춘기가 왔다 그랬는데 알고 계셨어요? 사춘기요. 지금 본인은 사춘기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정도만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엄청난 말을 한 거거든요. 동생만 없었으면은 나는 약간 외동딸이었으면은 그냥 좋겠다. 네 그냥 저는 맨날 약간 그래, 맞아. 나도 그랬어. 왜 눈물이 나? 아이고. 누가 좀 대신 진행 좀 해주세요. 죽고 싶다는 말도 있었잖아, 그지? 가슴이 철렁해요. 동생이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자꾸 반말도 쓰고 제 방에 찾아와서 넌 지금 바보 멍청이 막 이래가지고 밤에 와서? 애들이 왜 저래 하면서 아유, 속상했구나. 아이고. 하나뿐이면 동생이 와서 그렇게 하니까. 네 그래서 근데 죽고 싶다 그러면 죽으면 엄마 아빠도 사랑하는 엄마 아빠도 못 봐. 동생 보면은 뭔가 좀 짜증이 나고 동생 보면은 뭔가 좀 짜증이 나고 첫째 아이 이런 마음 알고 있었어요? 좀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무 말을 못했어요. 두 번째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동네에 이제 엄마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냥 두 눈 똑같고
아파트 베란다 앞에 가서 애 집어 던진다고 해. 그러면 애들 두 번 다시 죽는 소리 안 해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딱 그 말을 했어요, 정말. 아유, 이거 너무 그래서 과격한 그렇게 표현이에요. 했어요? 네, 저 딱 잡아가지고 그래 엄마가 아파트 그 베란다에서 던져줄게. 너 죽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싶다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지윤이도 놀래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지윤이랑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동생 때문에 힘들었어. 근데 엄마가 지윤이 이런 마음 가지면 엄마도 많이 힘들어라고 했어요. 그때 너무 많이 울어서 저도 많이 속상했던 어머니도 부분이 많이 있어요. 속상해하셨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신 거겠죠. 네. 네. 아니 아버님은 어떠셨어요? 그 얘기 들으셨을 때? 이런 일은 전혀 몰랐습니다. 저 오늘 처음 듣는 거예요? 아빠들은 얘기를 전혀 안 했었거든요, 저한테. 어떨 때 가장 마음이 외로워요? 제가 이렇게 밥 차려달라 할게 이거 하고 밥 차려줄게 해가지고 이거 하는 게 뭐야, 엄마가 하는 게? 그러니까 월 게임이 있는데 엄마가 게임을 한다고. 아빠도 마찬가지고 아빠랑 네 아빠는 집에 오자마자 샤워하고 곧바로 게임하고. 게임하고 그럼 엄마는 하루에 게임을 몇 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 3-4시간 아빠는 오자마자 너 잘 때까지 계속 게임해. 저희가 깨어나면은 게임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세상에. 그 엄마 아빠가 게임하느라고 본인의 얘기를 잘 못 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엄마 그냥 이제 게임 말고 우리랑 같이 약간 좀 뭔가 얘기하면 안 돼 하니까는 짜증내면서 니 또 막 죽고 싶다고 막 그렇게 말할 거잖아. 엄마가. 네, 그래서 맨날 잘 때만 얘기하고 엄마랑 대화를 많이 하고 싶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 근데 엄마 아빠 두 분이 도대체 무슨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애는 슬퍼 죽겠는데. 우리 아버지. 전 집에 들어오면 이제 애들은 탭하고 휴대폰을 가지고 뭔가 딴 걸 하려해도 이제 애들이 그쪽에 이제 관심을 계속 두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애들 핑계를 대지 말고 잠깐 멈추고 아빠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해야지. 아니 아버지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는 토요일까지 해가지고 근무들 했잖아요. 맞아. 맞아. 5일째 근무잖아요. 나머지 저희 신랑 쉬는 날 거의 없어요. 일요일도 일해요. 야 네가 그러면 참아야 되겠네. 지훈이 표정 좀 봐, 네가 사춘기를 하는 11살이야. 저 지금은 게임에 대해서 할 얘기 많은데요. 네. 저 솔직히 그 제가 하는 게임을 레이드를 다니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제가 하는 거는 그 전장 위주로 그 놀거든요. 그래서 전장도 전장. 30분에 한 번, 40분에 한 번 딱 켜져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딱 앉아서 막 하는데 그때 지훈이가 뭐 엄마 갑자기 밥 줘. 이러면 지훈아 잠깐만. 엄마 이거 10분만 15분만 기다려줘. 중요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순간대. 예. 그럼 그거를 또 안 하면 또 30분, 40분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전장이 뭔지 난 모르겠지만 그게 애 마음보다 더 답답해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요. 솔직히 살림, 육아, 애들 케어 다 제가 했었고 숨 쉴 구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애들 치대고 그러니까 애들이 저한테 와서 엄마 이렇게 해요. 계속 이렇게 치대요. 그러면 엄마니까. 엄마잖아. 엄마니까요. 근데 저는요 너무 이렇게 하니까 좀 쉬고 싶어요. 애들 딱 치는 순간. 아이들이 크는 시간은 아주 유한한데. 근데 저희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말이 있는 게 저희 큰아이 성향이 되게 독립적이고 되게 강했어요. 6살 때까지 저랑 손잡고 가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이 아이가 독립적이고 혼자서 삭혀야 되는 그런 아이인갑다. 상담센터에도 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좀 내비둬라. 그래서 했더니만이 지금은 또 저보고 막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니까 저도 헷갈려요? 황당할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오지 마. 많이 지쳤어요 엄마도 지금. 엄마도 많이 지쳤나 보네. 부모님이 제일 들어줬으면 했던 뭐 속상했던 일. 그네 타다가 그 광이라는 애가 있는데 썩은 우유 막 저에게 막 이렇게 우유가 막 던져가지고 옷에 막 우유 범벅이 되고 엄마한테 얘기했어? 네, 네. 빨면 되고 하니까는 괜찮다고 머리에도 다 젖었는데 조금 더 엄마가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누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약간 좀 뭔가 얘 편을 들어주길 원하는. 어린아이 얘기지만 제가 가슴이 멍글멍글한 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틀림없이 내 편을 들어서 나를 인정해 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아이가 외롭거나 슬프거나 그런 그럼요. 생각을 아직은 하지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 커가는 동안에 정말 세상에 내 편이 없다고 느끼면 지금의 이 외로움이 아니라 사는 동안에 내내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엄마가 지금 더 좀 봐주고 아니면 엄마가 그러면 아빠라도 지훈이 편이 돼줘서 기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조금 주면 어떨까. 엄마 아빠가 관심을 어떻게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약간 미술학원에서 상을 탔는데 상 탔으면 아빠는 그냥 게임에 집중하고 무관심하고 좀 칭찬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약간 둘 다 약간 좀 뭔가 막 근데 우는 말로 하면 너의 의견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 사춘기를 겪고 있는 11살이야. 당당하게 말해. 알았지? 그리고- 성인답게. 아직 성년은 아니야. 아직 성년. 11살이면 다 큰 거야, 아니야. 그치? 그렇게 하지 마.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빠한테 말하면 좀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아니 아빠한테 칭찬을 얘기해야 하자. 돼. 아빠는 무서워요. 아빠는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걸 여쭤볼게요. 어머니. 저기 있네 아빠한테. 왜 무서워요? 왜 무서워? 어릴 때 안 좋은 그 벌을 세운 거예요. 저한테 왜 자꾸 말을 안 하냐고 막 매일 이렇게 종아리 때리고 기분도 안 좋은데. 아버님, 마음에 병이 있네. 제가 봤을 때는 화냈던 모습이 좀 강하게 좀 남아져 있는 것 트라우마로 같아요. 남아있어. 지금 오늘은 조금 지훈이한테, 지훈이가 마음 놓고 아빠한테 얘기할 수 있게 지훈이한테 예. 먼저. 지훈아, 편안하게 얘기해라. 저도 편하게 얘기하겠어요. 편안하게 얘기해. 아, 우는 거 봐, 지금. 저희 딸 준영이가 4살 땐가 제가 남편한테 그날 정신없이 정말 깨진 날이에요. 억울해서 펄펄 뛰고 죽겠는데 버들가지 있잖아요. 그걸 하나 딸랑딸랑 엄마 그리고 들고 들어오는데 그 아이가 유독 저희 남편을 닮았어요. 순간 분 너무 똑같이 생긴 게 안경을 하나 딸랑딸랑 끼고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뺏어가지고 확 때리는 거예요. 그날 그러고 나서 한 10여 년은 준영이하고 저하고 지옥이었었어요. 진짜 그게 계기예요? 그게 계기가 돼서 저는 걔가 사춘기를 넘기는 동안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고 걔는 엄마한테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아빠를 닮았다는 원죄라고 표현을 해요. 어머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준영이가 그때 프로농구가 처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희철이라는 선수를 엄청 좋아해줘서 제가 그 전희철이라는 선수가 오늘 리바운드가 몇 개야, 슛이 몇 개야 다 메모해서 준영아 이렇게 했어. 오늘 전희철이 이렇게 했어라고 걔가 하는 곳에 제가 뛰어들어가기를 공감대를 2년을 꼬박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까워지기 어느 날 준영이가 저한테 막 울면서 엄마 너무 속상했어. 너무 억울해서 나는 엄마 때문에 아빠하고 눈도 못 맞췄어.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에 혼자인 것 같았어. 엄마 나 죽고 싶을 때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랑 준영이랑 막 끌어안고 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풀어졌네. 그때 미안함이 저는 지금 글쎄 모르겠어요. 지훈이가 갖는 그런 게 아빠가 조금만 지훈이가 하는 노래를 같이 그럼. 불러주시고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해주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엄마가 오히려 그렇게 하세요. 아, 좋은 말씀.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앞으로 나 이렇게 좀 해주세요. 동생이 이렇게 나에게 아이고. 자, 울지 말고, 울지 말고. 아이고요. 막 반말을 쓰면은 나 동생에게 막 뭐라 했으면 좋겠고 울지 마. 좀 나하고 약간 좀 이렇게 얘기 좀 했으면 좋겠고 한번 따뜻하게 안아줬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 말을 표현을 못하네. 그래요. 자, 이거 어머니 한번 나와서 우리 딸 한번 안아줘요. 네, 일로 와요. 아빠도 나와. 오랜만에 나오라고 그러자. 그래, 그래. 내가 저기 나오는 거 그래, 지훈이도 일어나서. 일로. 준아, 엄마 아빠 오셨다. 일로 가운데로 와, 가운데로. 달려가. 아빠도 안아줘. 아빠한테 아빠도 안아줘. 아빠한테 아빠 이렇게 한번 안아주세요. 이렇게.
안아주니까 너무 좋아요. 아빠가 안아주니까 너무 좋아? 네. 그래. 11살이라. 딸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이대로 커져서 너무 예쁘게 커져서 고마워. 엄마도. 엄마 너무 사랑하니까 지훈아 너무 아파하지 말았지? 그래, 아빠도. 아빠도 해줘요. 지훈아, 아빠도 널 많이 사랑한단다. 앞으로 게임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자. 아이고, 네. 동생 미주야. 사과할 거는 딱 그럼 사과해. 언니 다음부터 안 그럴게. 언니야, 내가 자꾸 언니한테 까불고 그다음 대들고 미안해. 미안해. 미안한데. 어떻게 또 마이크를 두 개 네가 다 왜 기자회견 같이. 언니야 꼬집고 그다음에 때려서 미안해. 아이고, 이뻐라. 언니야 사랑해. 언니야 사랑해. 미주야, 내가 맨날 이렇게 꼬집고 때려서 미안하고 사랑해.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자, 이쁘다. 되게 용기 있게 먼저 사과해줘서 고마워. 그래서 신동엽 아저씨가 물체겸을 사줄 거야. 액체괴물. 무서운데 물체gem을 진짜 물체gem. 자, 우리 승현 씨부터. 네. 예. 나와서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나니까 좀 언니랑 동생이 좀 풀린 것 같아요. 지금 매 일주일 내내 일한다고 해도 어쨌든 휴가를 내가지고라도 우리 저거 딸들하고 같이 유원지에 한번 놀러 가고 그러면 금방 저 해결될 일이라고 그렇게 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언니랑 이렇게 많이 싸우고 막 왜 언니만 혼내 나만 혼내 이랬는데 해결법은 언니가 잘못하든 동생이 잘못하든 둘이 똑같이 혼나면 돼요. 서로 안 혼나려고 엄마한테 항상 혼나니까 둘이 편이 돼. 둘이 편이 되니까 둘이 하나가 돼서 그럼. 둘이 더 윈윈하게 되고 지금도 가장 힘들 때 찾게 되는 게 언니거든요. 고민 아닐 것 같아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민에 공감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그만!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사는 게 쉽지 않네요. 100개 넘었어. 100. 제목이 변한 남자. 변한 남자. 안녕하세요. 27살, 24살 두 딸을 둔 50대 주부입니다. 애들 어릴 때부터 저희 남편은 딸 바보였는데요. 아이고, 예쁜 우리 딸들 이거, 누구 삶아서 이렇게 예뻐? 근데 딸들이 중학생 될 무렵부터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답답. 우리 딸 더워요. 아이스크림 먹을까? 나도 답답. 너 징징대면서 말하지 말라고 했지? 딱 첫째 딸한테만 변했다는 겁니다. 딸들이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야, 컴퓨터 할 때는 똑바로 좀 앉아라, 둘째 왔어. 진짜 왜 나도 그래? 이젠 첫째 딸도 등을 돌려. 서로 대화조차 안 하는 상황인데요. 가장 속상한 건 사실 첫째 딸에겐 상처가 좀 있어. 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하거든요. 여보, 첫째는 남이고 둘째만 자식이야? 대체 왜 그러는 건데? 됐어, 몰라. 저희 남편 대체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오늘 전반적으로 첫째 딸들이 되게 힘든 날이네요. 첫째 딸 순환 시대인 것 같아요. 선생님 사연 들어보신 거 어떤 것 같아요? 아니, 글쎄, 저희 남편은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싸우대는 거예요. 딸한테는 무조건인데, 아빠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잘 자지 그러면 내가 밤새 무슨 일 했을까 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딸 바보가 아니라 정말 바보 같아요, 그냥.
그런 거 보면 이 사연 하신 분이 얼마나 속이 상하셔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저는 납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지현 씨, 에스코트 좀 부탁해요. 지금 그 사연을 딱 봤을 때는 둘째를 더 편애를 하신다는 내용이 대부분인 것 같거든요, 지금. 큰애가 오면은 무관심했는데 둘째가 오면 딸 왔어 물어보고 우리 딸 노래도 부르기도 해요. 나긋나긋한 그런 말투로. 네, 노래를 완전 불러요. 어머니 좀 떨리신 것 같아요. 물 한 잔 하실래요? 왜냐면 남의 집 딸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물 드실래요? 지금 어머니가 고민이 나왔는데 한 번도 안 보셔가지고. 떨려서 그래요, 엄마. 실제 제가 보니까 이쁘죠? 예. 더 힘들어지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제 솔직하다, 엄마가. 계속 그 말이 더 상처돼요. 죄송합니다. 진심을 말해서. 남편분이 언제부터 그랬어요? 변하셨다 그랬는데? 둘째 날 때는 딸이라 그랬는지 좀 실망을 하더라고요. 아들 기대했으셨나? 예, 그러더니 첫째는 안아주고 분유도 먹여주고 과자도 사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역전이 돼버렸어요. 제가 시기할 정도예요. 국수를 제가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예, 무관심하더니 둘째가 해달라고 하면 손수 국수도 끓여주고 고기도 사다가 양념도 해주고 김치도 송송 썰어주고 해주고 해요. 근데 아까 이제 사연 이렇게 들어보면서 네. 큰딸한테 이렇게 조금 다른 상처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감히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큰애가 지적 상급 장애가 있어요. 지적 상급 장애. 그거를 이제 장애 아들보다는 좀 뛰어나고 그렇다고 보통 아이들보다는 좀 처져서 그거를 중학교 때 들어가면서 그걸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 시기에 아빠하고 대화가 좀 단절되는 바람에 더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벌어졌던 사이가 지금까지 오는 것 같다. 예. 어머님 그러면은 제가 그 아빠라면은 큰애를 그냥 더 저거 사랑해주고 더 그렇죠. 이뻐해주고 더 저걸 해줘야 되는데 좀 이해가 안 가네요. 큰애가 징징거리는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는 대받아치는 거죠. 너 왜 이렇게 짜증을 내? 서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좀 다친 거죠. 두 분의 사이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나오셨을 텐데 솔직하게 어떤 마음으로 좀 나오셨어요 오늘? 큰애가 초등학교 때부터 네. 왕따를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딸이 27살이잖아요. 예. 이게 더 골이 깊어질까 봐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근데 아버님도 지금 뭐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머님이 이제 고민이라고 나오셨는데 아버님은 좀 어떤 마음으로 여기 나오셨어요? 예, 둘째 딸이 네. 이 드라마를 자주 보면서 둘째 딸이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한번 왔습니다. 네, 그리고 둘째 딸이 다행히 우리 드라마를 잘 보고. 우리 여자 주인공. 여수고요. 저를 놓고요, 그 남주. 둘이 싸워봐. 나는 싸워봐. 네가 사귄다고 그랬잖아. 첫째 딸과 둘째 딸을 내가 조금 다르게 대한다라고 아버님이 좀 느끼고 계세요? 둘째 딸은 제가 어디 외지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네. 항상 달려와서 아빠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하면서 그냥 내 품에 안겨서 뽀뽀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큰딸은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냥 가만히 그냥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정은 더 간 건 사실이에요. 둘째가 애교가 좀 많고 표현을 좀 하는구나. 혹시 그 징징대는 게 싫어서 이제 조금 마음이 또 덜 가시고 한 건 아니셨어요? 말을 하는 게 진짜 징대고 우는 소리를 많이 해 그래가지고 그게 내 성격을 그냥 그대로 담아서 그렇구나. 그런데 내 자신이 먼저 이 원망스럽고 내 자신이 미안했어요. 이 속으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부모 마음은 좋은 것만 닮았으면 좋겠지 안 좋은 건 안 닮았으면. 그럼요. 그 화가 나죠. 근데 아버님이 그게 표현하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죠. 저기 남편이 되게 미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을 닮았다는 것 딸이 자체를. 장애를 가진 거를 왜 딸이 장애가 있느냐고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왕따 문제도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위로를
안 해주는. 그렇다고 신랑이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사과를 또 안 하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요. 예. 이 내 자신이 먼저 억장이 무너졌어요. 맞아. 우리 딸들이 누가 너를 그냥 괴롭히거나 때리거나 그러면은 나한테 집에 와서 얘기를 하라는데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엄마한테는 들었죠. 저 그러면 엄청나게 딸한테 손을 울었어요. 잡아주고 위로해줘야 되잖아요, 아버지. 해주셨냐고. 마음으로는 엄청나게 울었어요. 내가 근데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계속 마음만 울고 본인만을 원망하고 나를 닮아서 그렇지 속상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당사자인 딸한테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잖아요, 아버지. 딸이 느낄 아버지가 수 말씀을 안 있게끔 하시니까. 표현을 좀 해주셨어요. 위로를 해주시고 하셔야지. 근데 딸은 본인은 얼마나 아빠한테 사랑을 받고 싶겠어요. 징징대고 싶지 않고 딸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아빠랑 싸운다는데 좀 맞아요, 자주? 네, 제가 같은 아빠랑 A형이다 보니까 티가 자주 싸우고요. 제가 짜증을 부리고 징징대는데도 아빠가 그걸 안 받아주셨어요. 왜 이렇게 징징대지 않고 아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자꾸 아빠한테 이렇게 징징징대기 이렇게 말투로 얘기를 해요? 안 받아주니까. 제가 소심하거든요, 성격이요. 자신감이 좀 떨어져서 아빠랑 친해지고 싶긴 하죠? 네, 제가 아빠랑 어색하다 보니까 밥을 먹으러 갈 때도 거의 엄마랑만 많이 가요. 그 동생이 가끔 늦게 들어온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랑 엄마랑 보면 작은 딸만 찾아가지고 서운했었어요. 또 서운했던 적 있으면 아빠한테 서운했던 거 있으면 다 얘기해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요. 네. 아니, 잠깐만요. 바로 나오니까 기다렸던 것 같은데. 서운한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많은 편이에요? 서운한 게? 네, 약간, 네, 좀 몇 개?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 얘기해봐. 오늘 다 얘기해봐요. 아빠가 모임에서 어디 여행 가자고 한 날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동생한테만 같이 가자고 했고, 그리고 제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은 것 때문에 네. 선천신경통이랑 턱관절이 같이 왔었거든요. 턱관절. 네. 그 엄마는 같이 여러 병원도 찾아봐 주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아빠는 무관심하셨었어요. 아버님, 이거 하나씩 물어볼게요. 아버님 모임에 어디 가자고 그랬는데 둘째 딸한테만 가자 그러고 첫째 딸한테는 왜 얘기 안 하셨어요? 딸 둘씩 동행하고 해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냥 장딸만 가자 그랬던 거가 사실이에요. 네, 근데 먼저 아니, 인정을 해보니까 아주 쿨하신데. 아니, 아버님, 이건 되게 서운한 거예요. 이번에는 둘째랑 갔으면 다음엔 또 첫째랑 한번 같이 갔어야 되잖아요. 맞네요. 그래 듣고 보니까 맞네요. 근데 저기 딸들 말고 누구 한 명만 데려가면 좀 그러니까 그냥 아내분과 계속 같이 가시면 안 됐나요? 생각 못했습니다. 생각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따님은 아빠한테 조금 더 아빠 오실 때 다녀오셨어요? 인사도 좀 이쁘게 하고 그렇게 노력을 좀 해봤어요? 저는 그냥 무관심한 것 같아요. 완전 솔직히 아빠 세상에 막 이러면서 좀 아빠가 들어오셨어. 아빠 50년 만에 들어오신 거야?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첫째가 아프다 보니까 아무래도 둘째한테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예. 제가 둘째한테는 서로 공감대가 있어요. 성격도 비슷하다 보니까 둘째랑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첫애가 와서 끼어들고 어디 가서 같이 여행도 가고 싶으면 큰애가 또 상처를 받을까 봐 같이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둘째랑만 또 이렇게 좀 해주고 싶은데 따로. 네. 또 둘째 따님하고 엄마랑 또 사이가 또 멀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칫 둘째 딸 만나보겠습니다. 마이크 한번 잡아주시고 둘째 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둘째는? 둘째 딸 만나보겠습니다. 마이크 한번 잡아주시고 둘째 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둘째는? 고민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가끔 외식을 하는데 아빠 옆자리는 제 옆자리인 게 언니가 안 앉으니까 이동을 할 때도 이제 버스를 타잖아요. 핸드폰 보고 있고 아빠는 창문 밖에 보고 계시고 이제 언니가 아픈 상태다 보니까 뭐 이렇게 주위 사람들한테 너가 장년으로 태야 돼. 너가 이제 기둥이 되어야 돼. 이런 소리를 좀 너가 이제 기둥이 되어야 돼. 이런 소리를 좀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럼 언니 뭐로 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제가 5학년 때 왕따인 친구를 놀아주다가 네. 제가 같이 당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랑 언니 이래도 벅찰 텐데 얘기 안 했어? 나까지 뒤늦게 얘기했어요. 네. 아빠도 알고 계세요, 그때?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들을 때는 둘째는 마냥 좋은 건 줄 알았던데 아니야. 둘째는 이 안에서의 그렇죠. 또 고통스럽죠. 지금 첫째하고 아버님, 어머님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둘째가 이런 아픔이 또 있다는 거. 아유, 힘들었겠다, 그죠? 작은 딸이. 언니랑도 이제 아빠랑도 사이가 안 좋기도 하고 또 엄마랑도 싸우시기도 하니까 어머님도 조용조용하셔서 두 분이 안 싸울 것 같은데 자주 좀 싸우는 편이세요? 대화를 시작하시면 싸우세요. 뭘로 싸워? 뭘로? 사소한 걸로 좀 싸우시는데 뭐 예를 들면 그 인터뷰를 하잖아요. 전화 시간이 언제 되세요? 여쭤보시니까 저희도 아빠한테 여쭤봤죠. 나 오후 5시 괜찮아. 그래서 엄마가 아니 5시가 어떻게 오후냐. 5시는 저녁이다 하면서 싸움이 이제 되신 거예요. 싸움이 이제 되신 거예요. 그거 갖고 싸우신 거예요? 네. 야, 아니. 어머니 뭐예요? 둘째 따님, 우리 집안도 똑같아. 아빠랑 엄마랑 별것도 아닌 걸로 싸워요, 진짜. 네, 이제 중학교 때 한 번은 진짜 크게 싸우셨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내가 살아서 뭐 하냐고 나 나가 죽을 거라고 내가 나가 죽어야지 이제 여기 가정이 편안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듣고 저는 저런 남자 만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딸들은 그래. 아버지 이런 얘기 어떻게 해서 딸이? 그래 나 같은 사람 만나지 말고 온유한 사람, 마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상냥하고 점잖고 좋은 사람 만나라. 내 마음속으로 기도로 한 거죠. 작은 딸만. 아버님 왜 이렇게 진지하게 그걸 받아주셨어요? 저희 엄마 아버지가 저 때문에 싸움을 격렬하게 하시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어릴 때 바이올린을 배웠었는데 그거를 연습을 아버지 밥상 앞에서 해야만 학교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안 해도 그거 사는데 지장 없다. 제가 바이올린 하게 안 생겼잖냐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지 잡수단 말고 벌떡 일어나서 바이올린을 발로 팍 깨시면서 이런 것 때문에 집구석이 조용한 날이 없다고 이러시면서 그때 부모님이 싸우시던 그때 그 그대로 고통을 남아있지. 더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일로 방에서 찌그덕찌그덕 하셔도 얼른 가서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또 날 가지고 얘기를 하시나? 또 날 때문에 그러시나? 신경 쓰여. 늘 그게 불안하더라고요. 두 분은 이제 딸이 좀 특별한 상황이라 조금 더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고 네. 뭐 자존감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두 아빠 엄마가 싸우시는 모습을 보고 그걸 듣고 오히려 더 자신감과 자존감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큰 딸이 그 자존감이 회복됐으면 좋겠죠. 자존감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그러려면 아버님 먼저 자존감이 높아져야 맞아요. 돼요. 아버님 자꾸 자책만 하시고 아버님 탓만 하시고 그러시니까 그걸 보고 자존감이 높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 아버님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표현이 부족한 거였거든요. 지금 그럼요. 보니까. 네, 어머님도 마찬가지고. 어머니 어떠세요? 아버님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딱 들어오셨을 때 이렇게 뭐 표현을 좀 하세요? 저번에 전병을 사가지고 왔어요. 아버님이? 제가 사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먹으려고 돌리면서 상렬아 놀자 이랬거든요. 아버님 지금도 안 웃어요. 아버님이 지금 놀고 싶지가 않아요. 요즘 괜찮은데요? 아버님 뭐라고 하셨어요? 허락하시면서 날 죽여라 이러더라고요. 날 죽여? 애들 앞에서. 아버님 그러니까. 왜? 뭐 장난친 거예요, 엄마가. 놀자 그러는데 또 속으로 또 다 나 내 때문에. 나 때문에 저러거든. 기분은 그렇게 좋진 않았죠. 그러셨구나. 그럼 아버님 입장에서는 살갑게 대해주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다정하게 대죠 이제 앞으로는. 어떤 말투로 아버지? 예, 잘 들어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이러면 되죠. 그래. 그걸 원하고 있는데 학년아도 오히려 잘. 죽여라! 정확하게. 오늘 박수 한번 해봐. 그럼 귀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아버님 나왔어. 자 들어갔다 나왔어. 들어갔다 나왔다고요? 지금 지문이에요, 지문. 들어갔다. 자,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자, 큐. 나왔어. 고생하셨어요. 수고했습니다. 어제 사무실에 오셨나 보다. 네, 사무실에 오셨어요. 뭐 그런 거예요, 어머니. 얼마나 이 선생님이 시범 보여줘요, 엄마한테. 여기 안에 나고 선생님한테 한번 해보시죠. 큐. 난 나왔어. 아유, 잘 갔다 왔어요? 안 힘들었어요? 배고프죠? 빨리 시차 밥 줄게. 이렇게 하죠. 근데 선생님은 살짝 엄마 같아.
같아. 네. 새대기 한번 해봐. 새대기. 전 진짜 실제로 저희 남편이 들으면 이래요. 와, 만세, 우리 집 대장이었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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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우리 집 대장이었네. 처음에는 같이 또 만세, 만세를. 오늘의 밥은 뭔가요? 오늘은 배달시켜요. 만세, 만세. 배달시켜요. 만세, 이게 일상이 되고. 다시 한번 감정을 살려. 네. 엄마가 너무 자, 묵묵해. 따라하세요. 예. 아이고, 잘 갔다 왔어요. 아이고 잘 갔다 왔어요. 빨리 왔네. 빨리 왔네. 배고프지요? 빨리 밥 시켜오면 손 씻어와요. 선생님 대사가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너무 고생하셔서 일찍 왔네. 배고프죠? 제가 맛있게 해줄 테니까 씻고 오세요. 빨리 씻고 와요. 근데 처음부터 네. 씻고 오세요 그러면 안 기가 막히겠어. 힘들어 죽겠는데. 다시 한번. 자 아버님 대사 큐. 별일 없었어. 잘 갔다 왔어. 그냥 아우 생각이 나네. 왔어요. 고생 많았습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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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웃으셨어요. 사랑한대잖아요. 빨리 받아줘야지 아버지. 그래 나도 사랑해. 표정이 썩 좋지 않은데 어색해요? 네. 둘째 딸이 뒤에서 이거 우리 엄마 아빠 만세. 오늘부터라도 지금 표현해보겠습니다. 딸한테 우리 첫째 딸한테도 정은아 미안하다 아빠가 어떡하지 우리 딸한테 그렇게 대줘두는 게 서운하다면 이제 풀고 정답게 우리 딸 같이 지내자 우리 딸. 좋으세요? 큰딸. 좋으세요? 딸도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아빠한테 아빠 보고 한 번. 아빠 일하실 때 꼭 안전모 쓰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아이고, 근데 여기 방송 나오길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어머님도 지금 어머니도 그렇고 하셨어요 지금. 정은 아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귀를 기울여주고 또 잘못을 인정하면 인정해서 미안하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딸들 너무 싸우는 것만 보여줘서 정말 미안해. 이제 정말 엄마 아빠 계속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살게. 아유. 그리고 분명히 할게요. 아버지하고 어머님도 그렇고 큰딸이 장녀 역할 하고 있어요. 그럼요. 직장 다녀요 당당하게. 네. 그럼 우리 큰딸을 아버님도 인정해 주셔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큰 딸에 박수 한번 줍시다. 자 먼저 우리 승현 씨. 네. 역시 이번 가족의 사연도 고민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넌 뭐가 고민이니? 저는 저희 집안이 가족이 제일 고민됩니다. 야, 네. 너는 지금 고민거리가 지금 저거 뭐고 배려심이 없어 고민거리가 있는데 왜 고민거리가 없다는 거야? 나는 고민거리가 있어. 두 분이 무슨 프로그램 따로 진행하시죠? 우유 씨의 아버지가 고민이에요. 둘째 따님 응원하는 마음에서 표를 하나 그냥 드릴게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고민입니다. 네. 어머니의 고민이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지금부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그만! 자, 결과 나옵니다. 자, 끝자리. 5. 다른 남자! 패딩! 패딩! 아버지 1등이야! 산으로 가는 고민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6 식구의 가장 40대 남자입니다. 저희 집에는요 귀한 게 참 많습니다. 곰치,
달래, 또 산나물부터 해가지고 하수오, 산삼 같은 약초까지. 저희 어머니께서 매일 산에 올라 온갖 것을 캐오시거든요. 정성이시네. 아이고야. 근데요, 문제는요. 엄마 팔뚝 왜 이래요? 아유, 산에 갔다가 좀 긁혔어. 아유, 그리고 발을 헛디뎌가지고 한바탕은 당 떨어져서 떨어질 뻔했지 뭐냐. 아이고, 야야야야, 살모사. 아이고, 야, 나 엄마 살모사한테 물릴 뻔했다. 어떡하면 웃으면서? 예, 태연하게 웃습니다. 산에 한번 갔다 하면요, 넘어지고 구르고 깨지고 몸이 성할 데가 없으시고요. 아이고, 아들아, 나 잠깐 어디 좀 탱겨올게. 그렇게 나가서 짧게는 이틀, 길게는 일주일씩 연락이 두절된 적도 있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 엄마는 맨날 아프다면서 왜 자꾸 산에 가는데요? 아, 허리도 안 좋으신 분이 산에 가면 어떡해요? 아니, 내가 나 좋으라고 가냐? 다 너 좋으라고 가는 건데, 자식 새끼 소용이 없다니까. 나 서러워서 정말. 정말 저한테 좋은 일 하나도 없거든요. 제발 저희 어머니 좀 말려주십시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입장을 이해해요? 아니면 어머니의 입장을 지금 이해하세요? 그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다고 봐요. 왜요? 활동할 수 있을 때 활동하지 않은 말 하면 오히려 아파요. 아니, 살모사에 물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넘어지고 그게 허리 그렇게- 아프시고. 아니요.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오히려 건강한 거예요. 아니, 이거는 아버지. 제가 그렇죠. 더 그 얘기도 잘알아요.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지금도 혹시 산에 가신다면? 아, 그거는 지금 뭐 신다섯 살이잖아요. 아들 한번 만나볼게요. 네네. 자, 우리 아드님 나오십니다. 네. 아니, 누가 봐도 자연이네요. 금방 산에서 내려오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사실은 뭐 예. 식당에 오시는 분들이 너 산에 안 가고 왜 여기 있어 그러는데 저는 산에 올라가면 죽어요. 왜? 산 무서워요? 거의 올라가 본 산이 거의 없어요. 올라가다 보면 내가 왜 올라가고 있지? 근데 저 걱정이 이제 저희 어머님이 산을 그냥 다 씹어 드세요 그냥. 그러니까 산을 다니시잖아요. 근데 어떤 산을 다니세요? 막 태백산, 지리산 막 이런 데 가세요? 선생님, 어머니한테 묻지 마시고 아직 어머니는 연출상 아직 등장 안 한 거예요. 그 아드님한테. 깜짝 놀랐어요. 어디 보고 하시는지. 저도 이렇게 보고는 언뜻언뜻해요. 예. 네. 아니, 뵙기가 너무 겁이 났어요. 지금. 아니, 근데 궁금한 게요. 왜 어머님이 그냥 가까운 산을 다니시는 건 아닌가 보죠? 가까운 산은 다 섭렵을 하셨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태백산, 지리산 이런 뭐 천고지상은 다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해지기 전에 내려오시면 다행이에요. 뭐 어떨 때는 일주일 정도 막 이렇게 연락이 안 될 때가 연락도 있어요. 없이. 예. 주무시는 거예요? 비박을 하시나? 저희 어머니께서 전국에 있는 산 옆에 있는 좋은 찜질방은 다 알고 계세요. 찜질방. 네, 어머님이 혹시 뭐 동호회 같은 거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혼자서. 멀리. 예. 혼자서 이제 차를 끌고 가세요. 가셔가지고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해요. 저한테 잔소리를 듣기 싫고 나한테 무슨 얘기를 들으면 엄마가 이제 조금 미안하니까 와이프한테만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그래도 아까 뭐 이것저것 많이 캐와서 이렇게 먹으면은 뭐 좋잖아요. 어머니 건강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그리고 손님들 식재료 해도 너무 좋고. 거의 7, 80%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의 걸 털어갖고 오는 게 아니고 주소가 떨어진 것만 골라갖고 오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못 먹는 게 대부분이고 그리고 뭐 한 번은 집에 갔는데 아이들이 아빠 목욕탕에 가지 말래. 왜? 그랬더니 목욕탕에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을 열어봤는데 무슨 그 벌레들 많은 이렇게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벌레가 목욕탕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에이, 그건 좀 과장이시다. 아유 진짜요 진짜 앉아있으면 위에 떨어져요. 올라가서 안 썩은 건 어떻게 해요? 동네 분들이나 가까운 지인분들한테 이게 골고루 나눠드려요. 나머지를 대부분 어떻게 해요? 장아찌나 장아찌. 술. 네. 술이 얼마나 귀한 한 거야. 번은 그 담근주 박스가 있어요. 근데 그 방 전체가 어떨 땐 다 술이에요. 다 술이에요? 네. 야, 저거 뭐. 저쪽에 세 번째 거는 하수원은 틀림없네. 저쪽에 맨 끝에 거는 3인데요, 이파리까지 넣은. 와, 삼. 그러네, 삼. 네. 어머니가 산에서 산삼도 세상에. 사서 펴세요? 도라지도 있는 거 넣고. 언뜻 세상에. 이렇게
많이 키우셨어요? 네. 할수다 진짜. 이거 도덕이에요, 도라지? 인삼 같은데 인삼. 인삼을요? 인삼까지. 요건 산삼이다. 저거 몇 년 산이야, 저거? 요건 산삼이다. 저거 몇 년 산이야, 저거? 저건 산삼이 태우신 거예요? 네, 야, 아버님, 딱 봤을 때 저거 몇 년 산이에요, 산삼? 대충 봐도 한 50년 몇 년은 됐겠는데. 저거는 부르는 게 가격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갑자기 이거 마시고 가 그래요. 그럼 그 먹으면 맛이 쓰고 좀 이상해. 이거 뭐야 그럼? 그거 삼 가른 거야. 저 산을 갈아 먹었어요? 아, 잘하는 거 같아. 본인 산삼. 이게 무슨 고민이야. 진짜 무슨 남자는 평생 먹을까 말까 한 거를 그냥 예를 들면 깍두기가 왜 이렇게 써? 산삼 깍두기라. 제가 걱정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3년 전에 허리를 수술하셨어요. 허리 핀을 6개를 박으셨는데 왜? 뭐 때문에요? 산에 올라다니시면서 구르시고 낭떠러지고 떨어지시고 뭐 이러다가 다치신 거예요. 근데 수술 끝난 지 3개월 만에 또 올라갔어? 3개월도 안 됐을걸요 아마 저한테 그냥 한번 살살 갔다 볼게라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이제 일부러 더 화를 내요. 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알겠습니다. 산에 가신다는 우리 어머니 한번 만나볼게요. 자, 어머니 만나보시죠. 예. 아니, 어머니 누가 봐도 산에 가시는 분이 아니라 청담동 가실 것 같아요. 노래 교실 가실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산에를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예, 왜냐면 제가 산을 한 10년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느 산에는 그 계절에는 뭐가 나고 뭐가 나는데 안 갈 가면 수가 없어. 안 돼요. 불 산이 막 밤새 불러. 잠 설치는 것도 다른 것 때문에 설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꼭 가서 캐야 되는데 아니면 그걸 가서 뜯어와야 되는. 이번 봄에는 거기는 꼭 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서 산에. 근데 주로 어디 산을 많이 다니세요? 강원도 이제 주로 이제 홍천 쪽에는 가려왕산 쪽 그 줄기, 그다음에 이제 방태산, 한백산, 태백, 쭉쭉 얘기해 주세요, 엄마. 지금까지 다녔던 산. 홍성서부터 저기가 바닷가로 저 양양 뭐 이쪽으로 또 아니면 이제 덕적도 뭐 산정도까지 웬만한 산은 다 가보셨겠네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이게 해봤어요. 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그렇게 다 따지면 1,300개가. 산을요? 네. 거의 갔어요. 관광 근데 가면서 어머님, 이제 아들 때문에. 산에서 예. 약초나 나물 함부로 캐면은 불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안 되죠. 이 나이 먹어서 법이 있는 법치국가에서 살고 있는데 그리고 한글은 제가 알잖아. 임산 물 채취 벌금 700만 원, 징역 6개월, 7개월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허락을 받은 거죠. 그럼요. 그렇게 아니, 아무거나 근데- 막 산이라고 해서 돌아다니는. 근데 전 너무 궁금한 게 뭘 그렇게 뜯어오세요? 가실 때마다. 계절마다 이제 다 다르잖아요. 봄에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곤드레 맞아, 곤드레 있어요. 또 곤드레요? 또 이제 가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송이, 능이 이런 거 따지만 이제 잔나비 걸상버섯, 말굽버섯, 영지 영지버섯. 계란 어머니, 이런 거 아까 많아요. 그 삼을 보시고 네. 저희 아버지가 상당히 탐내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네. 제가 천삼도 29뿌리 캤어요. 그리고 보통 삼을 제가 삼 캔 것만 해도 한 40뿌리 넘어요. 예, 예. 지금 아까 그 아드님한테 참 죄송해요. 지금 어머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은 그 취미 수준이 아니에요. 어머님 하는 것은 막아야 돼요. 제가 아까 갑자기 이렇게 신경이 변화가 생긴 아니, 거예요. 아니, 지금 보니까는 방 안에 술이 쫙 담겨져 있더라고요. 예, 제가 오늘도 좀 맛 좀 보라고 좀 가져왔어요. 우리 피디님들 좀 드시라고. 진짜요? 당근주를? 예, 예. 어머, 진짜 귀한 거다. 어머. 제가 여지껏 이게 다 하소예요. 다 하수오죠? 예. 제가 여지껏 방송하면서 동료병이 이렇게 좋아한 거 처음 봤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절반 상상이. 아이, 감사합니다. 절반 상상이. 이 하소 요런 게 몇 년 된 거예요, 엄마? 이 하소가. 이게 지금 담은 지가 한 6년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술이 어느 정도로 약효가 있는 거예요? 네, 하수호가
지나가는 줄기에 남자가 소변만 봐도 아들을 낳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럼요. 80 먹은 노인도 그거 하석점만 먹으면. 아, 그래요? 아니, 그럼 저는 과유불급이라 저는 안 먹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요. 일주일째 가실 때도 계속 찜질방에 머무르시면서 또 산에 올라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찜질방은 오히려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아, 그날 거기 가서 뭐 시원하고 땀 빼고 잠 잘 자고 아침에도 일어나서 뭐 깨끗하게 씻고. 아니, 근데 어머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위험한 상황이 정말 발생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뱀을 만나거나. 아유, 많죠. 그거야 뭐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요거로 들어보고 일어나려고 딱 보니까 옆에 독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러고 있어요. 안에 들었어요? 그거는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하는 소리 깜짝 놀래지만 아 미안해 내가 너들 사는 데에 침입해가지고 내가 얼른 갈게. 걔가 그럼 정중하게 사과를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래 살생을 가지고 다니면 내가 오히려 다쳐요. 어머니, 아들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솔직히 더 위험한 상황도 있었죠. 하다 보면. 아우, 세상에. 한번 나무 위에서 굴러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한 20m가 되더라고. 그런데 나무에 이렇게 딱 걸리셨구나. 어머, 안 걸렸으면요. 그냥 그 밑에는 천길 낭떨어지고 아무것도 없고 전부 다 암석인데 물만 흘러가서 무거워져 죽은 거지 이제. 암석인데 물만 흘러가서 무거워져 죽은 거지 이제. 그러면 너 사람이 안 지나가면 몇 날 며칠 한 달 가도 못 찾을 거야. 아이고, 어머니. 어머, 그래서 신이 저를 그래도 좀 더 살으라고 받아주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아니, 어머니 그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게. 하시는 나를. 자, 우리는 웃고 이렇게 듣지만 아드님의 지금 표정은 누가 봐도 진짜. 어머니 진짜 뭐 수술까지 이렇게 받으신 상태인데 그러고 다니세요? 겁나지 않으세요 이제? 근데요, 보세요. 내가 다 못하면요, 뭔가에 이렇게 맡겨야 돼요. 병은 의사한테 맡기고, 명은 하늘에 맡기는 거예요. 초월하셨네. 산을 다니셔. 도인이 되셨어. 왜 이렇게 웃으세요? 어머니 왜 이렇게 웃으세요? 이것도 나중에 들은 거예요. 어머님이 새벽에 2층에서 이제 주무시다 말고 속이 이제 막 뒤집어지고 이제 독버섯을 드셨으니까. 아이고. 독버섯을 드셨으니까. 아이고, 버섯. 새벽에 그러면 이제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또 뭐라고 잔소리 할까봐 혼자 차를 끌고 응급실 가져가서 치료를 받으신 거예요. 아이고야. 이제 버섯 무서워요. 네, 무서워요. 맞아. 화려한 가일수록. 아니, 보기 좋은 버섯은 독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도 너무 이쁜 여자는 또 좀 그렇죠. 그죠? 왜 얘기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아니, 정말 그러나 봐. 어머니 그거 그때 말고 또 있어요? 또 윤판나물이라고 있어요. 그거 뭐예요? 그게 봄에 나는 건데 네, 그게 네. 이제 이렇게 막 올라왔을 때는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꽃봉오리를 맺을 때쯤 먹으면요 독초예요. 그게. 네. 근데 그거를 고추장 좀 넣고 된장도 넣고 막 해서 묻혀가지고 밥을 썩썩 먹은 거 아니에요? 웬걸? 한 30번 딱 씹었는데 혀가 말리는 거예요. 어머. 30번 딱 씹었는데 혀가 말리는 거예요. 어머. 그렇게 독해요. 그래서 그때도 응급실 갔어요? 응급실 가서 다 또 아래 위로 막 다 세척해내요. 아니, 그러면 겁나갖고 안 먹게 되는데 또 역시 생명은 하늘에 달려있는 건가요? 아, 저한테 신이 주신 선물이 뭐냐면 이 망각이에요. 자꾸 잊어버려요. 아, 망각을 주셨어. 아니, 그러다 가족들 잘못되면 과거를 어떡하려고 인정을 그래요? 안 해요. 아이들은 괜찮았나요? 뭐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뭐 크게 탈은 안 났었고. 근데 지금 이렇게 아들들을 보니까 탈란정은 없어요. 탈란정은 없어요. 할머니가 약초를 많이 캐와가지고 좋아하시는 모습은 보기 좋은데 근데 할머니가 다쳐가지고 막 아파하시는 모습 보면은 아이고. 할머니가 캐온 것 중에 제일 맛있고 좋았던 건 뭐 있어요? 버섯이 버섯이요. 아무거나 잘 먹는구나 쟤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입맛을 따지고.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 피자나 막 그런 거. 그렇지, 애들이라. 피자는 일주일에 몇 번 먹어요? 피자요? 네. 비싸서 못 먹어요. 저는 우리가 더 비쌀 텐데요. 아이, 귀여워. 우리 셋째 주는 거 아니에요? 셋째는 제일 여기 있어요. 할머니가
할머니가 뭐 캐온 나물이나 버섯이나 그런 것들 먹어봤어요? 네. 맛있어요? 아니요. 동생은 뭐 제일 좋아해요? 치킨이요. 치킨이요. 피자, 치킨. 애들이다 정말. 할머니가 산에 갔다 오면 좋아요? 모르겠어요. 아, 할머니한테 관심 없어요? 네. 할머니한테 관심 없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 산에 다니시는 거에 대해서? 산에 다니시는 건 좋으신데요. 좀 조심히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몰래 혼자 다니시니까는 산에 갔다 오시면은 다리에 막 멍도 드시고 뭐 몸이 퉁퉁 부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는 괜찮다고, 나는 산에 가는 게 너무 좋다고 그러시면서 다니세요. 못 말려요.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어머니를 보면서요, 적당히 하시면 참 건강에도 좋고 아드님 걱정도 덜 할 텐데 왜 그렇게 너무 많이 가시는 건지. 그 아주 이렇게 지금 빠지는 그 이유는 이제 우리 그 딸이 좀 결혼을 했는데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봐주마 이래가서 이제 2006년도에 올라왔어요. 애를 봐주러 서울로. 막 하루 종일 뭐 빈젖도 물리고 막 그냥 이렇게 끌고 안고 있던 거. 7시고 6시고 오면은 저 자식이라고 또 홀랑 데리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면 뭐 이런 생각도 나고 눈물도 나고 마음이 그렇게 우울해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밤에 나와가지고 서강대교까지 반포대교까지 이제 저녁에 들어갔다가 이제 집에 가고 그러거든요. 외로우셨구나. 예, 산을 이제 가다 보면 내 이 환경하고 비슷한 그런 식물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저 혼자 그 자리에서 그대로 피어 있고. 그런 거를 자꾸 내가 이제 자연에 내 자신을 이렇게 비유하다 보니까 산이 좋더라. 그러다가 그냥 나물도 띄고 좀 우리 뜯어다 줄까 뭐 이렇게. 계기가 그렇게 되셨구나. 엄마가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18살에 저희 앞에 저렇게 육중한 저희 오빠를 낳으셨고 18에 네, 그다음에 저를 이제 20살에 낳으셨고 와. 21살부터 장사를 계속 하셨었어요. 어머니 21살에? 네, 엄마 21살에. 짜장면, 갈비집, 뭐 돈가스집, 커피숍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봐주러 올라오면서 자기가 이제 어쨌든 하던 일을 못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워낙에 돌아다니셔야 되는 분인데 그 계기가 돼서 조금 더 이제 좀 많이 키우지 않나. 근데 너무 많이 키우시니까 적당히 하시면 좋겠는데. 아니 근데 어머니 지금 딸이 얘기를 하는데 왜 눈물을 눈시울이 딸이랑 아들이랑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유명한 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좋아서요? 제 얘기를 갖고 주제를 삼아서 말씀해주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어머니 얘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준 적이 별로 없는 예, 거예요? 없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지금 저랑 진짜 비슷한 외로우셨나 보다. 연배시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아들 하나 있고 딸도 있고 이렇게 비슷한 연배다 보니까 어머니가 왜 산에 저렇게 길을 쓰고 가시는지 조금 이해되는 부분들인 것 같긴 존경합니다, 해요. 마마님. 네. 저는요, 제가 어머님이 존경스럽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사시면 저는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을 제일 존경하고. 그럼 이제 다시 어머님이 이해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해했다가 이거 열심히- 잘못됐다 했다가 지금 다시 이해해요. 열심히 사시는 모습이 존경스럽다. 네. 아버님 중심을 좀 잡아주시고요. 좀 들어보시니까 엄마가 왜 그렇게 산에 가시는지 걱정도 있지만 조금 이해되는 그래, 나 부분도 너무 있지 이해된다. 않으세요? 그 우울증이나 그리고 그렇게 힘든 부분을 이겨내려고 좀 극복해내려고 산에 다니시는 거 그거는 너무 좋아. 저도 찬성이죠. 아니 솔직한 얘기로 나중에 하반신을 못 쓰는데 산에 가고 싶다 그러면 제가 업고서라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그 전에 걱정되는 거죠. 너무 좋은 인생이시잖아요. 저 어머니 아직 젊으시고. 혹시 어머니 그 저기 산에 가면 어떤 자세로 이렇게 나물 캐세요? 이 자세예요? 아유 저렇게. 어머 이 자세 거의 약초를 캐려면 저런 자세로. 저 자세로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캐세요? 몇 시간? 요거 하나 캐. 지금 이런 거 하수 이런 거 하나 캐려면요 2시간 정도. 저 자세가 가입표 나왔죠? 허리에 네, 지 맞아. 제일 안 좋아. 맞아. 아,
저 자세는 무슨 자세예요? 나무? 저 자세는 지금 나무를 이렇게 뜯는 거죠. 어떨 때는요, 무릎이 빨갛게 부어요. 어머니 이 자세는 허리 디스크에 제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안 좋은 자세 두 가지를 어머니가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아드님이 왜 저희한테 사연을 보냈는지는 이해가 되시죠? 걱정이 돼서. 예를 들어서 아들이 스트레스 받고 뭐 힘들고 그래가지고 오토바이를 타요. 근데 너무 빠르지 않게 가끔씩 타면은 괜찮은데 너무 심하게 타고 너무 자주 타고 그러다가 교통사고도 나고 다치기도 하고 근데도 엄마가 걱정할까봐 아들이 계속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어머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아들이 어머님 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어머니께서 산에 가시면 나물보다는 나무를 보시고 나물보다는 나무를 보시고 산에 가서 약초보다는 산 향기를 맡으시면서 운동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네.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 갖다 주시는 그 양만큼 저는 더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 좋은 표현 멋있다. 어머니 그 나물은 내년에도 취나물이 봄에 나오고 곰치도 나오지만 이 아이들이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크는 건 이때 아니면 못 보거든요, 어머니. 먼데 보시지 말고 어머니가 그래, 지금 얼마나 맞아. 가운데 있으세요. 다른 데서 없는 거 찾지 마세요, 엄마. 여기에 더 집중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기 자, 계시는 분들 모든 분들 앞에서 맹세합니다. 여기 자. 계시는 분들 모든 분들 앞에서 맹세합니다. 나물 많이 안 듣고 말 잘 듣고 여기서 우리 약속하시죠? 일주일에 몇 번? 한 번 정도. 아드님 2번은 가볍게. 먼데 네, 말고. 네. 아까처럼 좀 즐기시라고. 자, 우리 승현 씨부터 할게요. 생각이 좀 바뀌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고민이 아니다. 예, 고민이 안 돼. 오늘 아버님 솔직하게 오늘 얘기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요. 아까는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네. 그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다고 봐요. 왜요? 어머님 하는 것은 막아야 돼요. 그리고 어머님이 존경스럽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 저는 지금 저거 뭐고 고민이다. 그리고 아드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심하고. 저는 큰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 보니까 말씀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차라리 너트브 같은 걸 어머니가 하시면서. 그래, 나도 그 생각했어. 네, 뭐 좋은 약초는 이런 거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많이 소통하는 이런 거 하시면 또 되게 재밌으실 것 같아요. 고민이 있겠다 생각하시면 눌러 주세요. 자, 5, 아이고, 3, 2, 1, 그만! 몇 파나 나왔는지 보여주시죠. 아, 궁금해. 자, 대표 넘어가나요? 100. 와. 120.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변한 남자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주인공에는 고민원 상금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